안녕하십니까. 액세스 실무학습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론 강의가 아니고 실무를 중심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액세스 시스템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같이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고객관리 시스템으로서 한번 그 시스템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입력하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뜹니다. 메인 화면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구조가 몇 개 구조로 나눠져 있죠. 우선 고객 검색 박스가 있습니다. 고객을 검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고객 목록, 고객이 쭉 목록이 나오죠. 인원수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그 일정,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일정, 그 사람들 일정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상황 정보가 나오죠. 일정이라는 것은 뭐 만남, 회의, 뭐 식사 이런 만남이 있겠죠. 그런 것을 쭉 기재를 하는 거고, 상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갖다 나타내는 겁니다. 뭐 저기압이라든가 고기압이라든가 관계가 나쁘다든가 뭐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으면 고객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버튼 이벤트를 보면은 신규 고객 등록이 있고, 사용자 등록, 고객 삭제, 작업 종료, 고객 내역 출력, 엑셀 파일 변경, 이렇게 버튼을, 이벤트를 6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관리를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신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항상 신규, 수정, 삭제, 그런 어떤 반복적인 데이터 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신규가 발생했다, 새로운 고객이 하나 생겼다 했을 때는 신규 고객 등록을 해야 되겠죠. 신규 고객 등록의 버튼을 갖다 클릭하면은 이 고객 마스터 내역 입력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간단히 쳐보죠. 자, 이름을 갖다가 치고 회사는 부서, 여기와 전화번호를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거나 쳐봅시다. 그리고 성별은 남자, 나이가 25세, 관계는 후배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가지고 등록하면은 이렇게 신규 고객이 입력이 되죠.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입력을 갖다가 튀고 입력시키려면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 화면이 나와요. 고객 번호가 11번이죠. 11. 일자. 12월 8일 날 만났다. 시간은 13시에 왔어요. 장소는 뭐 한식당. 내용은 업무 협의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상황 정보도 마찬가지 입력시키려면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입력시키면 돼요. 그러면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수정을 한번 해보죠. 영업부 대리인데 잘못해가지고
과장인데 대리라고 입력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걸 수정하려면은 최고야 이 라인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과장 일으키고 등록을 하면은 과장으로 바뀌죠. 수정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정 이제 수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삭제를 시켜보죠. 지금 등록을 시켰지만은 삭제를 시켜보겠습니다. 삭제시킬 때는 항상 밑에 일정이나 상황 정보가 있으면은 이 부분부터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걸 갖다 삭제시킬 때는 더블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 하면 이 부분이죠. 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한 일정 삭제 클릭하면은 삭제가 되죠. 예. 닫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등록, 수정, 삭제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함으로써 데이터는 항상 최신 데이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이라는 게 있죠. 사용자 등록은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로그인 화면에 제가 111 치고 들어왔어요. 이거는 아이디하고 암호가 맞아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지. 이게 틀리면은 여기 로그인이 안 됩니다. 요것을 이 시스템을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다 다른 사용자도 또 입력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고객 삭제를 해봤죠. 작업 종료는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이걸 클릭하면은 시스템이 종료가 됩니다. 고객 내역 출력, 이건 이제 프린터로 출력하고자 할 때, 프린터 출력하고자 할 때 쓰는 화면인데 미리 이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런 양식을 갖다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출력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은 같이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은 인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죠. 인쇄 확인을 누르면 지금 그 인쇄 프린터로다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은 엑셀 파일 변경은 뭐냐면은 지금 액세스에서 지금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엑셀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엑셀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엑셀 쪽으로 변경해서 엑셀 쪽에서 엑셀 프로그램에 작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쓰는 버튼입니다. 이걸 한번 클릭하면은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이제 엑셀 파일로 변경할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고객 목록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일정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운영 메뉴를 보고서 여기서 엑셀 내보내기 하면은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요 파일로 요 폴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객 마스터 콜이라는 것이 생기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갔습니다. 그 생겼나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고객 마스터 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오늘 날짜로 생겼죠? 요걸 클릭해 보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UX 작업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버튼 이벤트는 다 됐고, 이 검색어는 뭐냐면은 지금 회원이 4명밖에 없지만은 실제적으로다가 고객이 100명, 200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찾으려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때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만약 장도화를 찾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다가 장만 치면은 이렇게 해서 이름에서 검색, 이게 선택이 돼 있죠. 디폴트로 선택이 돼 있죠. 조건 검색하면은 이렇게 장도화가 나오죠. 전체 목록을 클릭하면 또 전체 목록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 회사에서 종록, 전체에서 검색이라는 것은 이름과 회사에서 같이 찾는 거예요. 둘 중에서 아무데도 있으면은 찾아내라.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스템 목록을 전체 우리가 시스템에 관한 것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다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이 하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걸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구축하며 학습할 실무 시스템 소개.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저번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및 액세스 시스템의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단계별 시스템 구축 학습. 네, 여기에서 첫 번째로다가 테이블 구성. 우리가 테이블에서 아까 시험 시스템을 갖다 봤을 때 우리 고객 마스터 테이블이 있고 일정 관리 테이블, 사항 관리 테이블, 사용자 테이블, 관계 설정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테이블을 갖다가 만들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쿼리 작성. 저 엑셀 파일 변경을 해봤죠. 엑셀 파일 변경을 하기 전에 쿼리를 작성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쿼리라는 것은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갖다 편집하느냐, 편집해서 보낼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화면 구성. 화면 구성은 아까 우리 메인 화면에서 봤던 목록이라든가 그러니까 고객 목록, 일정 관리, 상황 관리 이런 것들, 또 조회 화면 같은 거 이런 것들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검색 영역 같은 거, 이제 검색 영역에서 이름 검색, 회사 검색, 뭐 전체 검색 이렇게 있었죠. 버튼 이벤트, 신규 고객 등록, 사용자 등록, 고객 삭제, 엑셀 변경 등 보고 작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용자 화면 작성. 이것은 로그인 화면이죠. 로그인 화면을 작성하고 사용자 화면 작성하고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은 고객 내역이 출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효과 이것을 갖다 보겠습니다. 원래 액세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저장 장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료 저장 장치. 그래서 자료를 보관하는 창고.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고가 아니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창고가 되겠죠. 그 액세스는 보통 이제 RDB로다가 관리를 합니다. RDB라는 것은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해서 릴레이션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료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해봤죠. 자료 입력, 수정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최신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회사의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그걸 총무부에도 쓰고 영업부도 쓰고 기획부도 쓰고 모든 걸 다 같이 사용을 하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런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체계적인 자료의 관리. 우리가 아까 고객 관리를 하면서도 굉장히 체계적이죠. 고객 관리를 갖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일정과 상황 관리를 같이 동시에 관리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1대 N이죠. 1대 N 관리를 함으로써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가능한 거죠. 최신 자료를 조회할 수가 있게 되겠죠. 최신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력, 수정, 삭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최신 자료라고 볼 수가 없죠. 보고서가 출력할 수 있죠. 이제 보고서를 항상 우리가 볼 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자료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조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보고서를 출력한다든가 이런 거 두 개를 의해서다가 알 수 있다가 볼 수 있죠. 다음은 액세스 프로그램 화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액세스 화면을 갖다가 열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화면 구성을 보면은 맨 위에 제목 표시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옆에 빠른 실행 도구 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메뉴 탭들이 쭉 나오죠. 탭 밑에는 이렇게 리본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탭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리본 메뉴가 이렇게 바뀌죠. 특히 만들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쿼리를 만들고 폼을 만들고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만들 때 이 리본 메뉴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외부 데이터는 우리가 아까 엑셀에서 엑셀로다 그렇게 만들었죠. 바꿨죠, 파일을. 요 메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 메뉴를 사용하는데 아까 요 엑셀에서 내보내기 있죠. 엑셀 내보내기 여기서부터 사용한 거죠. 아까 제가 운영할 때 그 시스템 메뉴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이제 개발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운영 시스템에는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죠. 운영할 수 있는 거 인쇄라든가 내보내기 뭐 저장 이렇게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만 필요하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뉴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이제 필요한 것들 몇 가지 뽑아가지고서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개발 메뉴라고 볼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모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 테이블 관련된 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 좌측에 우측에 큰 공간이 있죠. 이것이 작업 공간이에요. 여기서 테이블 만들고 폼 만들고 쿼리 만들고 또 레포트 만들고 이거 아무나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좌측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개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지금 테이블이 나와 있죠? 테이블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쿼리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개발한 게 없으니까 들어가 있는 게 없죠. 그 다음에 폼도 개발한 게 없죠. 보고서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개발한 것들이 명령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다가 메뉴 같은 건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뭔가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뭐 직접 메뉴를 써보면서 하나씩 알아가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알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세스를 열면은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새 데스크톱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클릭을 합니다. 하면은 여기 나오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줘요. 여기가 고객관리 그걸 주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죠. 테이블에는 뭐뭐가 있어요. 고객 마스터, 일정 관리, 상황 관리, 사용자 이렇게 4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테이블을 만들려면 이 만들기 탭에 클릭한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필드의 이름을 만들어야 되죠. 고객 마스터의 필드 이름을 만들려면은 필드 이름에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만들었던 시스템이죠. 여기서 신규 고객 등록을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필드명이 고객 번호, 성명, 회사, 부서, 직위, 전화번호, 셀폰 번호, 성별, 나이, 관계, 비고. 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작업 화면에 들어와 가지고요. 고객 번호 하고 데이터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르는 거냐 어떤 형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어떤 형식이다. 여기 고객 번호는 우리가 키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련 번호를 줘야 됩니다. 일련 번호라는 것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번호를 매겨가는 거예요. 저희가 관계 데이터 번호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순번적으로 1번, 2번 쭉 매겨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키를 사용해야 되니까 기본 키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것은 아주 유니크하게 중복이 되지 않고, 중복이 되면 시스템에서 제동을 겁니다. 중복 안 되게.
그 다음에 성명, 주고, 여기는 짧은 텍스트, 짧은 텍스트가 이제 디폴트로 짧은 텍스트가 나오죠. 그리고, 이 필드 크기를 줘야 돼요. 필드 크기. 성명은 우리가 5자면 충분하죠. 5자라는 것은 한글, 그, 개수를 말합니다. 한글 6자, 5자의 이름을 갖다 가진 사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 6자 이름은 못 들어갑니다. 6자 이름 건 못 들어갑니다. 다음은, 회사. 자, 여기도 짧은 텍스트로 해가지고, 회사는, 필드 크기를 이제 디폴트로 255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다 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회사는, 10 정도, 10글자 정도 되면 충분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 직위, 전화번호, 셀폰 번호, 성별, 나이, 관계, 비고를 한번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서에서 비고까지 다 입력시켜 가지고 필드를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릿수가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회사까지 같이 만들고, 부서는 필드 크기를 5개로 줬어요. 직위도 필드 크기를 5개, 전화번호도 15개, 전화번호는 셀폰 번호도 15개 줬어요. 성별 2자리, 남자 여자 들어가면 되겠죠. 나이는 숫자로 줬습니다. 나이만 숫자로 주고 정수로 롱으로 줬어요. 관계 5자, 비고는 20자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화번호하고 셀폰 번호는 중간에 대시 같은 그런 기호가 들어가야 되죠. 그거 한번 넣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만들어 놓은 화면을 보면은 전화번호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대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셀폰 번호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성별은 이렇게 남자 여자를 선택할 수 있게 콤보 박스를 갖다 만들어야 돼요. 요걸 만드는 것 같다 보겠습니다. 전화번호에 대시를 넣기 위해서는 그 입력 마스터에서 지정해 줘야 돼요. 여기 사항이 좀 많이 있죠. 필드 크기, 형식, 뭐 입력 마스터, 캡션, 기본값을 뭘 주게 되냐, 유효성 검사, 뭐 쭉이 나오는데 이건 디폴트치로 그냥 놔두고 필요한 사항만 고치면 되겠어요. 그럼 입력 마스크에서 대시를 넣는 방법은 우선 대시를 넣기 위해서는 그 대시가 나오게 해야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숫자가 3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전화번호 앞자리 4자리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앞에 이렇게 치면은 앞에 원 표시가 이렇게 나와요. 이 원 표시가 뭐냐면은 요 기호를 그대로다가 쓰라는 얘기예요. 이걸 항상 이렇게 붙여넣으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알아들어가죠. 여기 한 군데는 빠졌네요. 여기도 원 표시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원 표시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항상 이 기호는 그대로 그 화면에서 나와요. 기호는. 그 숫자만 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셀폰 번호도 마찬가지. 셀폰 번호도 입력 마스크를 세 자리, 4자리, 이렇게 되죠. 셀폰 번호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원표시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줬죠. 이렇게 하면 입력 마스크 형성이 됩니다. 다음은 성별 콤보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성별을 선택한 다음에 밑에 그 필드 속성에 보면은 일반 탭하고 조이 탭이 있죠. 일단 조이 탭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컨트롤 표시 텍스트 상자로 있는데 이 드롭 버튼을 눌러가지고 목록 상자를 바꾸세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횡 원본에는 간목록을 선택한 다음에 행 원본에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세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입력시키세요. 그 남자 여자의 이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 쿼테이션 마크를 막아줘야 돼요. 중간에 콜론이 있고요. 중간에 콜론으로다가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쭉 그대로 두고요. 뭐 열 개수, 바운드 열을 하나씩 두죠. 열 이름 안 나오게 하고, 너비를 갖다가, 열 너비를 갖다가 5 정도, 5cm 정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5만 치면 5cm로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때 저장을 누르고, 여기 테이블 이름을 갖다가, 고객 마스터라고 적었죠. 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쪽 테이블 안에 고객 마스터가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고객 마스터가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이제 고객 마스터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여기 보면은 그 시트 보기를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이런 시트가 테이블이 나옵니다. 여기다 데이터를 쭉 입력시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일정 관리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 마스터는 일단 닫고요. 만들기로 들어가서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하세요. 그럼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일정 관리에서 우리가 필드명이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을 보면은 일정 관리죠. 예, 이거 더블 클릭하니까 여기서 아이디가 있고 고객 번호,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예, 요것을 우리가 필드명으로 지정해 주면 돼요. 예, 다시 디자인 부분으로 들어와서요. 그럼 여기다가 아이디를 치고 요것은 일련 번호로 해가지고 키를 만들어줘요. 그 기본 키를 주고, 그 다음에 고객 번호. 고객번호를 쳤죠? 예, 이거 짧은 텍스트. 이렇게 해서 고객번호, 일자, 시간, 장소, 내용을 다 쳐보죠. 예, 다 이렇게 일자에 있어서 내용까지 다 입력을 시켰어요. 그러면 고객번호는 우리가 숫자죠. 예, 속성을 지정해보죠. 숫자로 지정해가지고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아까 고객 마스터에 있는 고객번호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일자는 이게 날짜와 시간을 세트시켜요. 날짜 시간도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요 형식으로 쓰겠죠. 간단히 요걸로 형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날짜와 시간으로 세트를 시켜줘요. 형식은 자, 맨 밑에는 간단한 시간, 이런 식으로 쓸 거죠. 예. 이걸 입력 마스크를 해주죠. 입력시키기 좋게요. 이것도 똑같이 99 한 다음에 원 표시를 한 다음에 콜론을 주고요. 콜론을 주고 99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장소는 우리가 한 10자리 정도 줘요. 필드 이름을 갖다가 10자리 정도 주고요. 그 내용도 15자리 정도. 내용에는 이제 어디 무엇을 갖다 만나는지 이제 그 내용을 적겠죠. 이제 내용을 적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달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우리가 일정 관리를 치면 돼요. 자, 치고서다가 확인 누르면은 여기 일정 관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다시 시트 보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일정 관리가 나옵니다. 예, 이번에는 상황 관리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폼을 닫고요. 다시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 디자인으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필드명을 입력시켜야 되죠? 그럼 필드명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스템 메인 폼에서 사항관리 정보를 더블 클릭해봐요. 그러면은 아이디, 고객번호, 해당 일자, 관계 상황, 사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 보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를 치고, 이것도 역시 키로 잡아야죠. 키로 잡을 때는 항상 일련 번호로다가 하라 그랬겠죠. 일련 번호 해가지고 기본 키를 지정. 다음에 고객번호. 예, 요건 숫자죠. 숫자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계속해서 해당 일자, 관계 상황, 사유를 갖다가 입력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일단 속성을 지정해야 되겠죠? 해당 일자는 아까와 똑같이 날짜와 시간을 해가지고 여기서 간단한 날짜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상황은 피드를 갖다가 피드를 10자리 정도로 하죠. 255까지 필요가 없으면 10자리. 그리고 사유는 이것도 10자리 정도를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됐습니다. 또 저장. 예, 여기다가 관계 상황 관리라고 하죠. 상황 관리. 자, 이렇게 치고 확인. 야, 이렇게 저기 상황 관리 테이블이 생겼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완료가 된 겁니다. 다시 이걸 시트 보기로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디자인 폼으로 들어와가서요. 여기서 번호를 치고요. 그 다음에 번호, 암호, 성명,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다 똑같이 쳐보죠. 자,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번호는 한 4자리 정도면 들어가게 하게, 4자리까지만 들어가게 치겠습니다. 4자리만. 예, 번호는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디, 암호는 10자리까지 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성명은 5자리면 되죠. 5자리만 되고. 휴대폰 번호는 15자리를 줬었죠. 10자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입력 마스크를 줘줘야 되죠. 전부가 똑같이 주면 돼요. 여기서 999 하고 원표시 하고 하이픈 그리고 9999 010 뭐뭐뭐뭐 이렇게 들어가죠. 9999. 자, 이렇게 하면은 다 입력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완료가 됐어요. 저장을 하면은 이것은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 가지고 확인. 기본키가 정의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키가 만약 있으면 예 하면 이게 기본키가 정해져요. 그렇죠? 하면서 일정 관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테이블 4개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집필했습니다. 제목은 역사 속 인물들의 빛나는 지혜로서 역사에서 큰 일을 하신 18분을 선정하여 그들의 삶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들 18분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신 역사적인 위인들로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난 환경은 어땠는지, 어떠한 지혜와 인내가 그들을 위인으로 만들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18분 중에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세계적인 악인도 있으며
그들을 악인으로 만드는 배경은 무엇인지도 찾아보았습니다. 성인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해고할 교양서적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은 지혜와 인내를 배우고 그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각 가정의 책장에 한 권 비치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강의가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